네, 안녕하세요. 법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앞에가 좀 길어졌어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중요한 내용들만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감정평가사 23기고요. 좀 공부한 지는 오래됐죠. 공부한 지 오래됐지만 어쨌든 뭐 그만큼 현업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더 경쟁력 있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제 제가 이제 비법학도다라는 거죠. 법규 강사님들이 대체로 이제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자를 전공했어요. 공대를 졸업했는데, 제가 공대생으로서 이 법규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어려웠던 거, 그 좀 되게 난감했던 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소시켜 드리는 그런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공대 공부나 이런 이과 쪽 공부를 해보시면은 뭔가 오늘 이 내용을 딱 배웠으면은 예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뭐 종합 문제를 풀고 그래서 틀린 거는 또 다음에 또 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가는데 법학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내용 설명을 쭉 하시고 끝나요.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되게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라는 게 좀 공부 방법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이제 비법학도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도 해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좀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배운 거 문제 풀어보고 뭐 안 풀렸네 하면 또 내용 다시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을 하시도록 강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넘어갈게요.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우리 법규가 어떤 과목인지 간단하게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법규는요, 기본적으로 요 토지보상법, 부동산 공시법, 감정평가법 이 세 개를 배우는 게 이제 정식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법들이 모두 행정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법들을 해석하는 방법, 아니면 이 법들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 이 법들이 뭐 공백이 있을 때 어떤 법이 적용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행정법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우리 정식 시험 범위를 공부하시기 전에 스텝 1으로 행정법을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스텝 2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규 과목의 이 어떤 과목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놓고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법규 문제는요. 이 법규 문제를 딱 보시면은 이렇게 자, 뭐 간단히 보면요. 뭐 감정평가 법인이 뭐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법을 위반해가지고 무슨 업무 정지를 받았다. 그래서 뭐 정교하게 위조를 했고 뭐 이런 상황들을 주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법적인 사항들을 물어봅니다. 취소 소송의 기산점과 그 대상을 설명하시오. 라고 상황을 주어준 다음에 법적인 어떤 결론을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론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대답은 다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법대로 해라예요. 취소 소송의 기산점을 규정하는 법조문이 뭐라고 돼 있는데 그거 보고 답하시면 되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규정한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는데 그 법조문 보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법조문으로 답을 하는 거는 맞는데요. 이게 되게 단순하게 법조문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단순히 OX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1차에서 공부를 하고요. 이 2차에서 물어보는 이 법조문의 내용들은요. 조금 더 이론적인 배경들이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으로서 이 법조문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 법조문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교수님들 의견. 자, 요거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요거 잠깐만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이 법조문에 웬 무슨 갑자기 해석이 들어가냐 싶으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법조문들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1차에서 배우는 뭐 7일, 14일 이런 것들은 해석의 여지가 당연히 없지만 꽤 적지 않은 수의 법조문들은 그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 몇 줄의 글자로만 그 법조문을 규정해 놓기 때문에 그 법조문들이 실제 현실 세상에 적용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발생합니다. 제가 굉장히 간단한 문장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남자는 뭐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도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남자를 어디까지 남자로 볼 것인가. 예를 들면 성 전환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자신의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처럼 이 간단한 문장에도 사실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2차 시험에 나오는 법조문들은요,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법조문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들에 대한 어떤 교수님들의 해석이 갈리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판례는 실제 법원에서 판례는 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고 판례의 한번 해석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나의 결론을 도출을 해냅니다. 이게 지금 답안지에 다 써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의 결론까지 내고 나면은 법조문을 그제서야 법조문을 온전하게 해석한 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법조문을 온전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된 법조문을 이 문제에 물어보는 거에 적용을 해서 이 법조문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취소 소송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법규 공부, 법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뭐가 필요하냐? 자, 우리 법조문과요, 이 교수님의 의견, 그리고 판례, 그리고 나의 결론을 수험적으로 답안지에 쓰기 좋게 잘 이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요거를 세트화해서 외워놓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논점이라고 부를게요. 요 논점의 의미가 그럼 뭐냐? 자, 다시 한번 법조문을 온전히 해석해내는 어떤 답안지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 이 법조문에 해석된 거, 법조문과 법조문의 해석을 다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 필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조문과 그 해석을 내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에는 뭐 행정소송법 21조가 적용되네요. 이 문제는 부동산 공시법 14조가 적용되네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법조문,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법조문과 그 해석, 이거를 논점을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거를 픽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픽한다라고 써볼게요.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는데요. 이렇게 해서 내가 고른 논점을 문제에 적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법규에서 여기에 뭐 크게 뭐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뒷부분은 빼고 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논점을 첫 번째 다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논점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법규는 암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실제 법규가 암기량이 많은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논점을 외우는데 여러분들의 한 70%, 법규 공부의 70% 정도의 시간을 여기에 쓰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논점을 고르는 연습은 또 고르는 연습대로 해줘야 돼요. 이 논점을 고르는 연습하는 데는 많아야 한 30% 정도 시간을 할애하게 되실 건데요. 이 둘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논점을,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법조문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거를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논점, 이 법조문과 이 법조문의 해석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법조문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 상황에 이 내용을 써줘야 돼.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당락을 가르는 진짜 그 다른 수험생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법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거, 그리고 실제 당락을 좌우하는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릴 건데요. 저는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1단계 있죠? 이 1단계는요, 사실 2단계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훈련이에요. 필요한 이제 기본 소양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일단은 뭘 알고 있어야 논점을 골라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알고 있어야, 법조문 한 10개는 알고 있어야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골라가지고 여기 쓸지 말지를 고민을 할 거잖아요. 내가 외운 게 없으면 그냥 고민할 거리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점을 외운다라는 건요, 내가 이 진짜 다른 수험생들과 진짜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되는 그 부분을 잘 하기 위한 어떤 수단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특이하게 좀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 드리냐 하면은, 요 외우는 부분 있죠. 외우는 부분을 여러분들 최대한 빠르게 여기를 넘겨드릴 거예요. 여기를 최대한 빠르게 넘겨드리고 이 논점을 고르는 연습, 여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해하고 이 부분을 잘할 수 있게 계속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이 외우는 단계를 빠르게 넘겨드리는 게 제 강의의 좀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외우는 부분을 빠르게 넘겨주냐?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외우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암기를 되게 많이 강조하는 강사인데, 그게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면 외우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 외우는 게 조금 버벅거리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제 교재에 있는 모든 한 문장을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의 문장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에게 10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0의 설명을 듣는 동안 1 정도밖에 안 되는 문장은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까지 하게 돼요. 너무 이미 10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너한테 너무 친숙해졌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암기장, 서브라고 하죠. 서브를 메인으로 하는 이걸 서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강의를 듣죠. 강의를 듣고 나면 그거를 나의 이제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장을 별도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달달달달 외웁니다. 되게 좋은 방법은 맞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요. 내가 처음에 만들 때는 뭘 요약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빠르면 한 3달, 오래 걸리면 한 6달 정도가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 드립니다.
한 3개월, 평균 한 3개월 정도는 좀 아끼고 시작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물론 이제, 본인이 만드는 거에 비해서 시간은 줄어드는 대신 단점도 좀 있긴 해요. 단점 뭐냐면은 제가 좀 제 언어대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조금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다가오는데 싶으실 수 있는데 그것만 조금만 참으시면은 3달 세이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단점이 있죠, 당연히. 단점이 있지만 그것만 조금만 참아라.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내가 내 서브 만들겠어 하는 순간 짧으면 3개월이고 길면 6개월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참으셔라. 그러면 여러분들 암기 빠르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는 이제 요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암기 못해서 시험 못 봤어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나오도록 암기를 빠르게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점을 픽하는 연습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문제를 계속 풀면서 이 문제는 이 논점인 것 같은데 맞춰도 보고 틀려도 보고 왜 나는 이 논점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문제풀이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서는 조금 깊게 고민하고 여기서는 되게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가 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풀이에서는 여기서 진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공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빠르게 감으로써 논점 픽하는 연습을 또 굉장히 많이 시켜드릴 거예요. 되게 이른 시점부터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를 좀 천천히 하고 뒤늦게 문제풀이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고민의 깊이가 되게 이미 깊어져 있어요. 나는 이 문제풀이하는 논점을 고르는 연습들을 되게 일찍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게 좀 뭐 특이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좀 짚어드리면요. 이제 강의의 차별점이 뭐냐? 빠르게 문제풀이 수준까지 일단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처음에 법규 공부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고 공부를 하게 되면요.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뭘 외워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감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제풀이까지 일단 빨리 넘겨놓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면 얘는 문제 풀 때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구나. 문제 풀려면 이거를 외워야 되는구나.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 목표는 사실 그 단계까지 시행착오 없이 최단기간에 올려놓자. 그러고 나면 스스로 이제는 시행착오 없이 판단을 내리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빨리 올려드린다 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문제풀이에 포커스를 맞춘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컨셉을 잡다 보니까 이해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깊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뭐 공부를 다 해보셨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뭐 근해 공식 좀 그런가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보면은 걔를 언제 써야 될지만 내가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푸는 거다라는 걸 픽하는 게 중요했지 걔가 왜 나왔는지 그게 왜 공식이 그렇게 나왔는지는 사실은 지금도 이제 잘 모르죠. 물론 이제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면적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왜 나왔는지 이런 거는 조금 지나고 나면 관심이 없어요. 왜 이 상황에 이걸 적용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걸 못 생각했을까? 이것만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너무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들은 설명은 해드리기는 해요. 해드리기는 하는데 그런 거에 이렇게 한 번에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금방 며칠 지나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절대 연연해 하지 마시고 결과 내가 암기만 잘 했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쉽게 설명한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들으시면 웬만하면은 다들 쉽게 이해가 가실 거고, 그리고 그 쉽게 이해 가는 것 자체가 이미 경쟁력이거든요. 이해가 안 가면 그걸 내가 이해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해하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맞네 하면은 공부가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서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줄여야 됩니다. 줄여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인데 잠깐 설명드리면은,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하는 얘기가, 문제풀이까지 일단 빨리 올려드리겠다. 그러고 나면은 시행착오를 안 겪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처음에 다 설명드리질 않아요, 사실. 그냥 전체 뼈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A급, B급 내용들, 얘네들만 가지고 일단은 문제풀이를 끝판까지 가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 뭐 이게 이제 게임 화면이라고 가져온 건데, A, B, C, D라는 거를 우리가 목표점까지 이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 4개를 다 들고서 좌충우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2개만 좀 가볍게 들고서 좀 헤매더라도, 일단 이렇게 A, B를 가지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보면, C, D는 무조건 최단 경로로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본 거니까.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사실 이제 이 전체 내용을 다 가르쳐 드리진 않고 뼈대와 A, B급만으로 일단은 학습을 시켜드리고 C급, D급은 좀 나중에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뭔가 이렇게 빠지고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일단 그거 맞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별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목표를 이제 좀 작게 쪼개서 집중하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 공부, 이 문제 풀려면 그냥 딱 2개예요. 암기하시고요, 잘 고르세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규 공부 항상 암기하는 공부 해주셔야 되고요, 잘 고르는 공부, 이렇게 2트랙으로 항상 잘 챙겨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문제가 안 풀렸다. 암기가 잘 안 됐나? 암기는 됐는데 내가 잘 못 골랐나? 이 2가지 측면에서 항상 생각해 주시고, 이 2가지 측면에서 항상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 강의의 좀 특징들,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제 그 외에 조금 여러분들 혹시 이제 랜드 법규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이 법규 공부하실 때 이제 좀 그 불리한 성격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는데, 이해를 안 하면은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이해를 안 하면 암기도 잘 안 돼요. 그런 성격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잘 아는데,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2년차로 시험을 붙으시려면은 1년 3개월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리법 3과목 해야 되죠? 그러면은 한 과목에 내가 쏟을 수 있는 시간은 5개월밖에 안 돼요. 자, 이 중에서도 우리는 법 3개랑 행정법을 배워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행정법 하나 배우는데 쏟을 수 있는 시간은 1.25개월밖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2년 내에 합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행정법은 애초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행정법을 다 이해하고 시험 보질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모르고 시험 보는 건 아닌데, 정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깔끔하게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쫙 깨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행정법을 이해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조금 버려주셔야 돼요. 그냥 조금 부분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엮이는 애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안 엮이더라도 이거를 막 앞에서 배운 거랑 뒤에서 배운 거랑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막 얘는 왜 이렇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논점들 위주로 스파스파 공부하셔서 뭐 잘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짧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의미에서 약간 이 공대생들이 불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암기, 막 생암기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를 짧게 잘하려면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외우고 넘어가자. 어차피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거는 문제 안 된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 결국에는 둘 다 중요하지만 이제 암기가 좀 더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A, B,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암기를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빨리 암기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암기는요, 끝이 없어요.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잊어버리는 것들 다시 챙겨서 외우고 하면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언제까지 암기를 끝내고 이렇게 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암기를 내가 단기간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뭔가 공부 계획이나 이후 계획이 다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암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또 결국 생각해 보면요. 암기를 위한 암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거 암기 왜 빨리 해야 된다고요? 논점을 골라야 되니까. 그러면은 논점을 고를 수 있는 정도만 빨리 암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자세한 거 못 써. 자세한 거 몰라. 막 단어도 기억 안 나. 근데 대충 여기서 이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만 빨리빨리 암기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점 고르는 연습으로 빨리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디테일들은 이제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꾸준히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암기와 이해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전반에도 엄청 길어졌는데 오늘도 좀 길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